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한번 할까 합니다. 그것은 지난 6월 19일 날 네.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고 폐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고리 1발전소 내부에 들어와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바로 한 15m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었고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반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탈원전하는 사람들 와서 연설을 할 때 박수를 치곤 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환경단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 환경단체 사람들 원전 없으면 예. 나무 떼고 장작 떼고 기름 떼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가 나빠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죠. 맞습니다. 수입하려면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배에다 실어서 와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거의 9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력, 기름이 안 나는 나니까. 예. 석탄 또 어떻습니까? 예. 들어가서 지금 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사고 나죠. 예. 예, 또 석탄을 많이 또 캐다 보면은 그 석탄을 캐고 난 뒤 갱도에서 나쁜 물이 많이 나온대요. 맞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 예. 방사능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 자, 원자력이 안전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자, 어떻게 안전한지 좀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선 원자력 발전소에 안전하게 되면은 설계 부문이 네, 안전하게 설계될 거고 네, 아무리 설계가 잘 되었더라도 그걸 갖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운영을 잘해야 안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차로 비교한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집 짓는구나, 예, 콘크리트 쳐갖고 예. 집 짓는구나, 예. 지진 나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죠, 원자력 발전소가. 당연합니다. 네, 그런 걱정은 가끔히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우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네. 그 설계하는 것부터 말씀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그냥 설계하는 게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장이 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손을 다치지 않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가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기본 컨셉이 있습니다. 뭐 로봇가 들어간다든가, 예, 손을 안 자동화 대더라도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전혀 손을 사람이 접근을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발전소가 전개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l safe, fail 하더라도 safe한 방향으로 하라. 그런 것이 첫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소에는 모든 기기들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보통 3개, 4개를 해가지고서 한 2-3개 고장 나더라도 발전소는 운영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중은 설치를 합니다. 그걸 다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리던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2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4개를 해가지고 400%, 100%만 해야 되는데 400%를 해가지고 200, 300%가 정지하도록 발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다중성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펌프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예,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다중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100%만 되면 예, 안전하다고 가능한데, 생각하지만 그거의 예. 4배. 만약 그것이 예. 안 됐다고 가정을 또 그렇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개가 또 안 됐다고 또 가정을 하는 겁니다. 3개가 또 안 됐다고 가정을. 그래서 4개 채널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 펌프를 4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것이 다중성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기능 가진 것이 다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3개는 안 쓰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것은 보통 안전 관련 계통인데 정상 운전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비상시에는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는
준비만 사용. 하고 있다가 그렇죠. 하나가 대기 돌아가고 상태. 있다. 문제가 생겼네. 중단. 예, 동시 기동이 됩니다. 자동 기동이 다른 됩니다. 게 기동이 자동으로 되고. 자동으로 기동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이상하네. 예, 그럼 세 번째 거. 한꺼번에 4개 동시에 기동이 됩니다. 아, 기동이 네 되고 번. 대기 상태에 있다가 고장 나면 그 다음 게 계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이군요. 그러니까 예. 바로 들어갑니다. 대기 상태로 있겠습니다. 야, 예.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무슨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집에다가 전구 1개씩 놓잖아요. 예. 아이고 전구 나가면 위험해. 1개 놓잖아요. 1개. 예. 근데 4개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예. 야, 또 끼면 또 고장 나면 맞습니다. 어떡하니? 예. 그래 또 끼면 또 고장 나면 어떡하니? 4개를 놓은 거야.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예. 다른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너무나- 한 개만 놔도 되는데. 예. 그 물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돼 예, 있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하면은 안전이 강화되고 또 돈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가 만들어지지만 안전 장비가 4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고가의 장비고 예.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유사시에는 자동화된 자동화, 장비가 전부 들어가서 제어하고 예. 또 수리하고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게 최첨단 예. 게다가 고가의 예. 장비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자동차 사시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자 이거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차 한 대 더 사십시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난 불안해. 차 4대 사야 돼. 이런 정도는 거예요. 차 한 대 가격이 아니라 4개를 산다. 원전을 수출하면은 그냥 4개를 수출한다. 이게 고가의 고부가 가치 맞습니다. 산업이라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계는 품질 등급이 원자력 등급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 품질 등급을 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누클리어 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원자력 등급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원자력 등급은 어디서 검사합니까? 원자력 등급은 미국에 있는 아스메라가 ASME 기계 학회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회사에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송두진 선생님께 이제 예. 들었어요. 옆에서 제가 예. 강연하실 때 들었는데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정도를 이 부품을 예. 등급을 맞으려면 등급을 맞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대한민국만 최초로 한 2,000개 정도가 안전 등급을 통과했다면서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건 2,000개 부품이 아니고 네. 2,000개 항목의 아이템, 안전 관련 아이템 항목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 USNRC,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안전 심사를 다 하는데 2,000개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0개 정도만 남아 있고 내년도 9월경에는 이것이 완전히 통과하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기준을 완전히 통과해서 미국의 발전소를 다 지울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라는 건 조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품 완성된 부품이 아니고 안전 기준. 기준. 안전 기준입니다. 부품은 원자력 발전소는 부품이 100만 개 이상이 됩니다. 100만 개. 예. 100만 개의 예. 부품이 들어간다. 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예. 정말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예. 이 산업이군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2,000개 생각하니까 부품 2,000개가 안전 예. 점검을 통과했구나. 이게 아니라 예. 하나의 아이템, 뭐 예. 예를 들어서 큰 밸브,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그거 발전 시설, 맞습니다. 그것이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 100만 개. 거기에 들어간 또 부품이 예, 100만 개. 엄청나게 많이 그 들어간다. 2,000개라는 아이템을 그 설계에 합격하려면은 예. 이게 엄청난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한 개에도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 원자력 등급에 전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잠시 생각해 보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로켓을 이제 예. 미국이 발사하잖아요. 예. 그럼 그 부품들을 다 나사에서 점검하고 이게 폭발하지 않는지 예. 해서 다 조립을 해서 완성체를 발사하듯이 예. 예. 이 원자력 발전소도 그만한 기준에 통과해야지만이 된다. 예, 우선 부품이 통과를 해야 되고 건설도 건설 기준에 따라서 건설해야 되고 시운전도 거기에 다른 절차서에 따라서 시운전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간단한 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는 그냥 뭐 거푸집에다가 뭐 콘크리트 붓고 거기다가 예. 뭐 좀 물 좀 붓고 거기다 원자력 이제 딱 놓고 이제 많이 영상에서 봤잖아요. 예, 뭐 물 그렇죠. 위에다 이렇게 예. 원자력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렇게 통 길게 이렇게 돼갖고 그걸 이렇게 집어넣던데 그게 우라늄을 이렇게 누는 건가요? 원자로 속에 아, 해결료를 해결료를. 말씀하십니까? 아. 예, 해결료
다발, 집합체를 얘기하는데 그걸 원자로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 그것만 보니까, 예. 그냥 이게 무슨 건설 사업 정도로 착각하고, 예. 건설이구나.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흔들려서 이거 큰일 나지. 예.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예. 2천여 개의 아이템, 게다가 100만 안전 개의 아이템, 100만 개 이상의 부품, 이상의 예, 부품이 들어가는 예. 최첨단 산업이군요,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만 개 내지 3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요. 이거 뭐, 다른 나라들은 꿈도 못 꾸겠는데요. 이게 예. 100만 개 부품을, 이게 안전검사를 받는다는 게, 예. 부품 하나에, 예. 보통 보면은 어떤 조그만 예. 부품도 페이지 수가 꽤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가 따라보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몇 품질 톤 트럭이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예, 정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웬만한 국가들이 도전을 못 못합니다. 하겠네요. 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예. 어려워하고 예, 선진국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만. 예, 중진국으로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완전히 100%가 국산화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것도 100% 예, 국산화요. 국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이야.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완전히 100%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산업인데 예, 이거를 갑자기 포기한다는 거는 예.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 크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 수출하고 100만 대 수출하면은 예,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 원전 하나 수출하는 게 자동차 몇백만 대 수출하는 효과가 예.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산업인데. 예. 이거 앞으로 그냥 한국에 청와대 목표입니다. 내일 달려가야 일자리입니다. 되는데 이거 예. 항의하러요. 이거 엄청납니다. 자, 그만큼 안전하게 그다음에 설계가 또 됐다. 말씀드리죠. 예. 그런 또 다음에 그 설계 개념으로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온도를 측정한다면 똑같은 온도계를 쭉 꽂아놓으면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날 수 있으니까 네. 온도 측정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온도 측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로 내부에 원자로에 지금 출력을 내고 있는데 이 출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로. 첫째 방법으로 쓰면은 여기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중성자가 얼마나 몇 개나 생기는가 이걸 측정하는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계속 그런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 내부에 에너지 발생해서 열이 얼마나 온도가 몇 도인가 이걸 해서 또 원자로 열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이제 끓지 않습니까? 2차 계통에서. 그래서 그 물의 에너지를 측정해가지고 원자로 열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원자로 열을 측정하는. 이건 완전히 별개의 그, 기능으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원리에서 측정한다. 그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측정하는데 전부 고장 나더라도 이런 원리는 고장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런 다양성의 원리에서 모든 그 측정 장비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위급 상황이 생겨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네. 예, 온도계만 볼 텐데 네. 온도계 다 고장났다. 언제 그전에 보니까 다 고장났다. 원자의 수가 적정하네. 예. 그건 뭐 물의 에너지량이 이게 오바를 안 했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온도계는 정상인데 왜 물의 에너지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 예. 원자의 수가 왜 이렇게 원자 높아? 많으냐? 이러면 이거 예. 위험하네. 예. 이런 걸 감지할 수 있게. 야, 맞습니다. 원자의 전부 수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전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 아주 과학적이네요. 예. 그 데이터를 원자의 수까지 파악할 수 예, 있게끔. 그래서 핵 계측 장치가 있습니다. 예, 원자로 핵분열하면 중성자가 몇 개 그렇죠. 나오는지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계측 장치. 예, 계측 장비, 계측 NIS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최첨단 장비들을 다 예. 국산화했다는 게 대단한데요. 예, 저는 수입해다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원자의 수를 어떻게 알아 하지만 실제로 원자시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원자시계, 원자시계 원자의 있습니다. 진동을 파악하고 예. 또 물의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게 또 이제 물에서 얼마만큼 온도가 되느냐보다도 물의 에너지가 있죠. 그 축적된 에너지를 파악하고 야, 이게 뭐 최첨단 장비로 안전을 점검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딱 모니터 그래프를 보면서 예. 그것도 다 분야마다 달리 전부, 보겠네요. 예, 분야, 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각 전문 분야인들이 예. 모여서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2번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동으로. 예. 2번도 이상하다. 3번 넘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성, 4번까지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예. 4번까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비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5개, 6개,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러나 그 다중 대체적으로는 4개 정도. 4개 정도. 예, 보통 4채널이라고 그럽니다. 4채널 정도. 4가지 채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3세대 예. 원자로의 그 다중구성을 고려해가지고 설치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세대, 보통 세대 정도, 세대를 4대 정도 네 대. 이제 설치를. 제3 3세대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3세대 원자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 강화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계속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예. 이거를 대한민국이 그동안 준비해 왔고 이 산업을 또 수출까지 연결시키는 예. 우리 효자 종목입니다. 지금 조선 자동차는 전부 무너질지 모르지만 원자력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운영을 해가지고서 실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실증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기술인데 이거를 갖다가 중단을 할. 저는 그건 알거든요. 그 미국의 핵 항공모함. 예. 항공모함에다가 그 원자로가 거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로가 보통 2개 있습니다. 네. 10만 킬로와트. 들어봤더니만 그 원자로를 가지고 예. 그 항공모함이 폐기될 때까지 예. 운영이 된다고 그러대요. 예. 그 조금 말씀드리면 항공모함에는 원자로는 예. 그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와 다르게 발전소는 규모가 커가지고서 모든 기기들이 분리돼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 항공모함.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거는 원자로 내부에 모든 기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그맣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 원자로 원자로 내부에 원자로 냉각 펌프, 전기 발생기, 모든 가압기라는 모든 기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규모를 줄여가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제목을 달았을 때 예. 경제와 안보가 예. 무너지고 있다. 예. 이게 조금씩 더 발전하고 한국이 이런 스마트 원자로까지 만들어내면 지금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네요, 이게. 그 출력이 지금 현재 대전의 원자로 연구원에 있는데 10만 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걸로 하여 용도로서는 바닷물을 해수 담수하는 시설,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난방할 수 있는 시설, 모든 것을 하나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걸 수출하려고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우디에 2개. 사우디에 예, 수출.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용 원자로 이게 요르단에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요르단 대학교에 수출해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만 아니고 중소형 원자로 한 10만 킬로와트짜리, 예. 그다음에 연구용 원자로 전 세계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수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게 전혀 그런 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있죠. 예.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게 원자로 하면 이거 집처럼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흔들려 버리면 예. 깨져갖고 예. 거기에 있는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동도 가능한 건데. 예,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럼 집을 튼튼하게 짓고 예. 지진이 와도 그 안에는 예. 흔들리지 않게 내진 설계를 다 잘 내진 해놓으면 예. 웬만한 강진에도 끄떡도 안 하겠네요. 예. 그 지진 말씀하는데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진 멀리서 얼마 지진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영향이 어떠냐 문제가 있느냐 아는데 원자력 발전소 지진의 기준점은 어디냐 원자로가 있는 바로 밑바닥 네. 거기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 그 지진 수치입니다. 지진 강도. 예를 들면은 3세대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겠나 0.3G라고 G포스. 예를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한 7 정도. 7 진도 7 정도 되는 게 원자로 밑바닥에서 났을 때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났다 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흔들리고 예,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무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거. 만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뭐 G, 예, 7G 정도면 점프해야 예. 되는 수준. 예. 튀어나가야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7G 정도 되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예,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이렇게 탁 예. 거꾸라지면서 정신 잃어버리는 예, 지위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예.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밑에서 그 정도 예, 원자로 일어난다는 밑바닥에서 게 그런 지진 났을 경우에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설계를 일은 합니다. 없죠, 근데. 전년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제일 큰 게 5.8 정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진도 단위가 1단위 올라가면 그 에너지가 100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하나 올라간다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1000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지진이 엄청난 뭐 6도 강진 이러면 진짜 예. 엄청난 대재앙이 예. 오는 건데 7도 강진은 아직까지 한 저는 1000배 정도. 들어본 에너지가 적이 없어요. 많은 그 정도면 지구 멸망 아닙니까? 지금 7도 강진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예. 사고 난 거는 태평양 지하의 바다의 해저에서 예. 진도 9의 지진이 진도 발생을 이제 했습니다. 바로 예. 지진 그 벽이 지진이 일어나 붕괴되면서. 가지고서 바닷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그것이 쓰나미 진파가 돼 가지고 해변가라고 와 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바닷물로 뒤집어 씌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원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속에 냉각수를 공급하려도 전원이 상실돼서 전혀 공급할 수 없어서 원자로가 녹아 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제3 세대 세대 원자로. 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면 예,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전기가 다 끊겼고 예. 지금 무슨 뭐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예. 이거 빨리 냉각수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예. 못 집어넣어 준다. 예. 어떻게 예. 첫째로 제3세대 우선 그 고리, 신고리, 오리고기를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에서 해일이나 그 파도가 와가지고서 제일 높은 파고가 8.5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뭐. 그런데 실제 그 부지구가 얼마나 하면 9.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쓰나미라든지 모든 파도가 와도 견딜 수 있게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쓰나미가 올 때 외부에 원자 발전소 외부에 그 개구부 문 같은 데는 전부 밀폐가 돼 가지고서 물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전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여 경우에 그런 사고 났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그렇죠. 동력을 이용해서 원자로 냉각수도 공급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그 에너지원은 발전소에는 보통 2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 2대가 있는데 그 이외에 별도 발전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설치를 해놓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에 발전차, 디젤 발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하는 차가 높은 위치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다 죽더라도 디젤 발전기를 실은 차가 와가지고 바로 연결해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외부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 또 비상시에는 예, 비상시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때까지는 동력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냉각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대부분 다 했는데 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는 상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전원이 완전히 상실된 이런 사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설계 기준을 옛날 설계 기준하고 또 바꿨습니다. 이건 중대 사고로 해가지고 severe accid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로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이것이 녹아가지고 원자로를 뚫고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고까지 가정을 해가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자로 안에는 핵연료가 다 녹아떨어져. 녹아떨어져도 그다음에 원자로를 뚫고서 밑바닥을 또 내려간다 이거지. 네. 그래서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간다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모든 설계가 다 있습니다. 그걸 코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면 그한테 공동 캐비티가 있어 그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설비가 다 갖춰 있고 그것을 냉각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원자로 내부에 다 갖춰 있습니다. 냉각수가 전부 내부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걸 냉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원자로 냉각하는 것은 자연의 방법에 의해서 냉각이 되도록 그렇게 또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적으로 이게 냉각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펌프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원자로가 자연 순환에서 냉각이 되도록 그렇게 자연 순환, 자연의 원리에서 냉각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3세대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것이 전원이 없어서 좋다 이겁니다. 냉각이 자연히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없으면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해주고 그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높은 위치에 있던 발전차가 오고 예, 냉각수도 공급을 그마저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자연순환에서 자연순환해서 예. 막아주고 예. 그마저도 문제가 생겨서 또 녹아내려도 밑에서 예, 다시 밑에가 받아줄 수 받아줄 있게 있고 냉각수는 전부 원자로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큰 용량의 탱크가 원자로 경락건물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려가 전부 물로 덮어가지고 냉각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뭐 그러니까 3세대 있죠. 예. 근데 4세대로 이제 가려고 예. 하는 거고 예, 지금 원전 중단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에서 가동을 하고 있어야죠. 실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인데 3호기는 작년 12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 그 1년간 계속 정상 운전 100%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프로븐 타입입니다. 실증을 한 것이 됩니다. 실증을 4호기는 곧 상업 운전에 들어갈 겁니다. 공정이 99.5%다 되고 시운전 단계로 지금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험이 누적되는 최고로 거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 최고로 실험을 많습니다. 하고 예.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과거에 미국의 TMI,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사고 난 50가지 그 경험 사례, 보완사항, 그걸 전부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2011년에 사고 난 후쿠시마 사고, 저게 한 40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전부 보완을 다 했습니다. 우리만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도 못 해가지고 못하고. 설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리만 해가지고 지금 대단합니다. 예, 제3세대 원자력을 진짜 만들고 대단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고 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꼭 살려야 되는 산업인데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중단이 되다 보니 예. 그 피해와 그 충격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매몰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게. 이제 설계와 또 지진 관련 예, 지진도 상향을 다 했습니다. 상향을 하고 1.5배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진 비상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저희가 예. 이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예, 길에 나가서 좀 물어보면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해요? 뭐 전쟁 나면 예. 거기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쟁 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적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 그거를 터뜨리게 되면 자기도 피해를 보니까 터뜨릴 필요가 없고 송전선만 몇 개 없애버리면 원자력 발전소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예. 만약 점령을 한다 하면 원자력 고스란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전선만 수리하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공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공격 대비해가 설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않고 단지 현재 설계된 상태에서 전투기가 충돌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까. 안 그러면 일반 항공기 그런 것들이 충돌해가 문제가 생길까 하는데 실제 시험을 해본 결과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실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공격에도 예, 견딜 수 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하면 그 지역 일대를 방사성 물질에 방사성 노출돼서 물질로, 모든 적이나 예, 악어나 모두 피해를 모두 보게 피해를 됩니다. 당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은 안 할 겁니다. 무의미한 일 아니에요?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예. 일이니까. 오히려 송전선 하나 끊어버리면 간단히 예. 해결되면 저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또 겁니다. 만약에 전쟁 치르고 난 뒤에 점령하면 써야죠. 새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없다는 거. 예. 전투기가 와서 네, 들이박아도 그래, 공격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 일본 실제 가미가제 했습니다. 공격 아닙니까? 예, 그거 아무리 해도 그 원자로 경락 건물 두께가 콘크리트 철근 두께가 얼마 되냐면 가장 철근 중 가장 큰 18번 철근이 가장 굵습니다. 이만한 굵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로 세로 엮어가지고 엮어서. 해서 그 내부 콘크리트 두께 1m 20cm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라든가 충돌에 의해서 전투기가 와서 들이박아도 그건 안전할 오히려, 정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또 철판으로 해가지고 또 철판으로. 또 스테인리스 스틸 철판으로 해가 또 용기가 또 있습니다. 이중 경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그 공격이나 재앙에는 예. 안전하다. 예. 예, 안전하다. 이거는 뭐 검증된 그렇습니다.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예. 비교를 하자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런 경납 건물이 없습니다. 아마 발전소 견학을 해보려 터빈 건물 보셨을 겁니다. 그런 터빈 건물 같은 건물 속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예, 벌어요. 원자로 계통에 수소 폭발이 나니까 그냥 전 건물이 다 폭발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련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르노빌. 경제적으로 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큰 경락 건물 이걸 짓지 않고 그냥 창고 건물같이 그래 짓다가 수소 폭발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전 세계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된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PWR 웨스팅하우스 설계한 데는 전부 이 콘크리트 경납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계통에 사고 나더라도 외부에는 전혀 영향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미국의 TMI 내부에서 해결내가 일부 손상내가 녹아떨어져도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향 전혀 안 미쳤습니다. 참 설계 개념이 다릅니다. 그게. 전쟁까지 가상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 지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고 예. 물론 전쟁상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쟁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못 짓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왜 삽니까? 다 이민 가고 살지 말아야죠. 예.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줬던 거 다 정리하면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기술은 아무나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세계 초인류국들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술인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는 거고 그나마도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것. 예. 3세대 원자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자존심이고 또 자긍심이고 이건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파는 효과가 있는 한 대만 팔아도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정말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이렇게 하면 반역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예. 다른 게 반역이 예. 아니죠. 예.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은 이제 확보됐습니다. 예. 그 다음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예. 뭐 당연히 제일 당연히 친환경 제일 친환경입니다. 네. 예.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외부 또는 사람에 대한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전부 관리를 해서 안전 기준치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들면은 공기 같은 경우에 대기 같은 경우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기체, 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에 내볼 때는 3단계의 여과기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 3단계 여과기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거친 여과기라고 러핑 필터라 거친 여과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큰 것은 여기서 걸리고 두 번째는 고효율 필터에서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더 가는 미세먼지까지 99.9%까지 전부 걸리게 됩니다. 미세먼지까지, 초미세먼지까지 다 걸리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차콜 필터, 활성탄 그 필터에서 냄새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나가는 하류 측에는 방사선 측정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치를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차단해서 외부로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설비까지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은 전혀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갖다 처리해서 내보낼 때, 액체 방사성물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필터, 주로 수지, 레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쳐서 내보내면서 완전히 환경에 내보내야 되는 기준 이하일 때만 내보내야 되고 만약 초과를 하려고 하면 자동 차단하도록 이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안전하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예. 사실이군요. 예. 오히려 기름이나 석탄을 뗄 때 나오는 이 예. 환경 오염 물질 대기 오염은 전혀 심각하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쪽 가니까요. 주민들이 좀 불평을 내놓는 말들이 있어요. 예. 이게 요즘 석탄을 떼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기가 안 좋아졌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불편해하고 과거보다도 더 현저하게 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에는 원자력 발전처럼 좋은 게 없다. 깨끗한 게 없습니다. 깨끗한. 예.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그 항공모함, 핵항공모함에
한 5천 명이 타서 예,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잠수함 안도 말이죠. 예, 맞습니다. 한 100여 명이 예. 들어가서 예. 움직이고 잠수함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공기 생산하고 물을 생산해서 합니다. 다니는데 그 군인들이 그럼 탈락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쵸. 안 타죠. 근데 맞습니다. 그 군인들 당연히 복무하고 또 퇴역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그만큼 안전을 예, 잘 확보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예. 저부터라도 불안전하면 안 되겠는데 장교들은 거기서 평생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현대의 원자력 이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이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예.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 너무나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자 연료봉 예. 그리고 또 나가는 공기도 필터로 나가고 물도 그렇게 나가고 하고. 물도 나가는데 연료봉에서 나오는 예. 방사를 다 막지만 폐기물이 모든 있죠. 거를 다 이제 모아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버려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체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네. 처분하고 있고 액체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에서 그렇게 처분하고 이제 문제가 고체 방사성 폐기물이 네.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고체 방사성 폐기물이 생깁니다. 네. 쉬운 예로 해가지고 그 방사성 방호복, 모자, 모자. 뭐 신발, 걸레, 휴지, 뭐 비닐루, 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수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이걸 갖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하고 또 압착할 수 있는 압착을 하고 심한 것은 방사성 준위가 높은 것은 유리화합니다. 유리 속에 집어넣어서 일체 이것이 유동성이 없도록 움직이지 않게. 유리화하는 겁니다. 유리로면 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저준위 폐기물로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중저준위 폐기물 하게 된 발전소에서 보통 노란 드럼에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환경론자들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그냥 영원히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은 생겨날 때부터 반감기라는 그렇죠. 수명을 가지고 수명을 있습니다. 갖고 있죠. 수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감기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반감기는 기간 되면 4분의 1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랄까 수학적으로만 지수함수적으로 그런데 급격하게 방사선의 감소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럼통 속에 있는 모든 방사선물이 전부 방사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자연에 있는 물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볼 때 주기율표 그 속에 있는 물질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방사선이 전혀 안 나온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중저준위 폐기물은 목장 같은데 땅 20-30m 파고서 그 속에 다 집어넣고 그걸 덮고 목장으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방사선이 오래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코발트 60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발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감기가 5년입니다. 5년 되면 방사선이 100이라는 게 이만큼 나오다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또 5년 지나면 또 거기서 또 2분이나 4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방사선은 다 없어져서 반감기를 5년이 할 때 10반감기라면 50년이거든요. 50년 길게 잡더라도 50년 하면 다 없어져 버려 흙이 돼 버리는. 50년 정도 되면 지금 50년이 아니라 그 전에 다 없어져 버리죠. 체르노빌 최근 사진을 보니까요. 예. 거기 뭐 숲과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예.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방사성 물질, 방사선 하게 되면 꼭 반감기를 아셔야 됩니다. 환경론자는 반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면 방사선이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반감기가 있다는 거.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으로 감하는 예. 시간, 강도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골동품 같은 거 예. 탁 이렇게 딱 사갖고 거기에도 방사능이 미세하게 있기 예. 때문에 그걸 모든 물질이 다 체크해서 있습니다. 예. 이게 몇 년 됐구나. 카본이라는 예. 거, 탄소를 가지고 하고, 그렇죠. 카본 14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예. 물질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다 자연으로 이제 방사능이 이제 다 소멸돼 버리는 소멸돼요. 거죠. 예. 예. 50년이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준위 예, 중저준위 방사폐물은 전부 흑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자연의 물질은. 돌아가고. 예.
오죽하면은 뭐 한 20-30m 파고 거기다 묻어놓은 묻어버리면 다음에 거기 됩니다. 위에는 다 목장으로 해결- 사용해도 예, 목장으로 큰 하고 지장이 실제 없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질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 고준위를 말하는데 고준위가 뭔가 하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거는 사용한 해결료. 사용한 해결료인데 그 중에서 5%만 농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3 내지 4% 농축했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운영 기간이 1년짜리입니다.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3-4%가 폐기물 되고 요즘은 1년 6개월짜리가 돼가지고 5%로 농축했습니다. 우라늄 235로. 그래서 5%가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발전소 전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분열을 안 합니다. 그래서 5%가 순수한 폐기물 되겠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료탑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고준위 폐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분리해내면 95%는 재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만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처분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해가지고 5%를 분리해내서 그것만 모아가지고서 땅속 깊숙이 한 2,000m나 3,000m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역시 방사선의 반감기에서 저절로 자연의 물질을 돌아갑니다. 그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속에서 가장 반감기가 긴 것은 세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슘 131, 질량수가 131이라는 것은 그것이 반감기는 30년 됩니다. 처음 100이라는 게 생겼다 세슘이 30년 되면은 에너지의 강도가 세계 반으로 떨어집니다. 또 30년 되면 거기서 4분의 1 떨어집니다. 또 30년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 10번, 10번 정도 반감기를 줄여나면 한 300년 되겠죠.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게 300년, 300년인데 완전히 자연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기다릴 필요 없이 저절로 그냥 그 한 60년만 되면 자연 상태로 그냥 문제가 저절로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몇천 메타 예, 그 깊이니까 인간 방사선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차폐입니다. 차폐. 흙으로 보자 2,000m, 3년 차폐가 돼서 방사선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거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사람에 피해를 주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차폐하고 거리하고 시간 이런 세 가지 하면서 방사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뭐 예전에죠 뭐 만화책 보면 납 예. 방사선을 납을 차폐를 합니다. 바로 그 차폐 하나의 원리로서 방사선 나무 어딘지 납을 하든가 콘크리트를 하든가 물로 하든가 흙으로 하든가 뭐 차폐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방사선도 빛의 일종이니까 에너지입니다. 나가면서 에너지 일종이니까 예, 차단이 뭔가 됩니다. 차단되면 거기서 힘이 떨어지는 반사하거나 거죠. 약화가 됩니다. 예. 감쇄가 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방사선이 옵니다. 지구에도 방사선이 이 계속 방안에도 지금 방사선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예. 내 몸속에도 지금 방사선이 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몸속 뼈속에는 K, 포타슘이라 해가지고 카리움이 방사선을 지금 내 몸속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근데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죠. 못 느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으면 또 그때 방사선이고 병원에 가시면은 CT 촬영 보통 하실 겁니다. 그 세다고 그러대요. 엑스레이는 원자에서 나오는 것이 엑스레이고 네. 그 핵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가 핵 속에서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CT 같은 거 촬영을 할 때 네. 어떤 원소를 쓰냐면 옥소, 그 아요다인을 그런데 옥소 131이라는 원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감기가 8일입니다. 그걸 피부 속에 실제 혈관 속에 주사를 합니다. 이 방사선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온몸에 퍼져가지고 방사선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방사 측정기가 측정을 해가지고서 단층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정도 되면 우리 몸에서 강도가 50% 떨어지고 8일 되면 떨어지고 아니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생물학적인 반감기라고 있어요. 물리학적인 반감기는 생물학적인 반감기를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을 먹는데 하면 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제 그 물리학적인 반감기와 생물학적인 반감기 합쳐가지고 총 반감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건 더 급하게 줄여지게 되겠습니다. 이 환경론자들은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실상을 얘기를 안 합니다. 300년 간다 그러니까 정말 300년이야. 300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감쇄를 해가지고 감쇄를 아주 급격히 떨어지면서 예, 급격히. 뭐 가니까. 영어로 말하면 익스포넨셜이라고 합니다.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사람을 괴롭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돼 갖고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동영상을 봤는데 최근에 체르노빌 모습을 봤거든요. 예. 뭐 아직까지 뭐 방사능은 있지만 예.
그래도 식물도 자라고 예. 동물도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예, 방광기로 자꾸 감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사람이 자꾸 들어가 줄어들고 사는 있다는 겁니다. 거니까요. 예. 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다. 예. 방사선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가 처리할 수 되고 있다. 있고 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처분도 또 할 수 있고 반감기가 있으므로 예, 이게 뭐 감사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다는 거. 그 예.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영원히 가지 예. 않고 30년 정도만 지나면 반으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또 예. 30년 지나면 그러면 그 반으로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그렇죠. 2분의 1, 4분의 8분의 16분의 1로 계속 떨어지는 예, 거예요. 나중에는 한 없어져. 한 자연 상태로 90년 정도만 지나가면 예. 그만한 자연 그 방사능을 배출을 하고는 있지만 예,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자연 상태로 우리 돌아가고 있는 과정.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니고 또 핵 연료봉의 5%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핵 연료봉의 95%는 다시 사용하고 예. 5%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95%에 조금 말씀드리면 95%는 우라늄 238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라늄 동위원소가 235가 238은 질량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95%는 우라늄 238입니다. 거기에서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일으키면은 우라늄의 중성자가 들어가 가지고서 플루토늄이 생깁니다. 플루토늄. 238, 239가 되면 플루토늄입니다. 그 이제 그것을 핵폭탄. 재처리해가 또 플루토늄 핵폭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저정량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요. 예, 예. 홍준표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 양 많다. 한번 예, 아주 쉽게 마음 만들 수가 먹으면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 최고의 원자력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핵폭탄 예. 쉽게 만든다. 북한 예. 까불지 마라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일체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재처리 과정이라는 게 핵폭탄을 만드는 예,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재처리한다는 열이 밝으면 고준위 폐기물 그렇죠. 처리하고 나머지 95%는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플루토늄 239를 뽑아가지고 우라늄 238을 다시 섞어가지고 연료를 만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걸 막스 연료라고 하는데 믹스드 오스나이라고 해서 예, 그 연료를 불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란서의 원자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민감한 국가가 되고 그 재처리를 못하죠. 재처리를 못하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재처리할 수 있으면 아주 그냥 예. 꽉 먹고 그럼 알 95%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면 미국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재처리해가지고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를 한두형 원자로, 월성 원자로 거기에 쓰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캠프렉스라고 그러는데 월성에는 우라늄 238을 쓰고 있습니다. 그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하자. 너무나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거 연구 과제죠. 그렇게. 네. 정부에서 못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연구부터 못하게 되면 뭐 다 못하는 거죠. 아마